그런 거 있죠. 레오나르도 다빈치인가 미켈란젤로인가 그 서양의 아주 유명한 화가가 천사와 악마라고 하는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처음에 천사의 모델이 될 만한 인물을 찾으러 다녔어요. 그래서 진짜 천사의 얼굴이 나는 사람을 찾았어요.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천사의 얼굴을 그렸어요. 천사와 악마의 대비되는 얼굴을 그리는 게 그 사람의 일생의 일이었기 때문에 악마의 모습을 한 사람을 찾으러 다녔는데 못 찾았어요. 몇십 년 동안.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진짜 저 범죄자가 악마의 모습을 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람을 찾았어요. 그래서 가가지고 내가 그림 그리는데 모델이 될 수 없겠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선생님 저가 어떤 모델이 됩니까? 그랬더니 살찌더리 이야기했죠. 내가 천사와 악마의 이 얼굴을 나타내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당신이 지금 내가 며칠 동안 찾고 있는 악마의 얼굴하고 상당히 비슷한 뭔가를 주고 있다.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거야. 왜? 선생님 저를 기억을 못 하시나요? 선생님이 몇십 년 전에 천사의 얼굴로 썼던 그 소년이 바로 접니다.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게 그 환경에 따라서 천사도 될 수 있고 악마가 될 수 있다. 그래서 인간의 성격을 이야기할 때는요, 많은 사람들은 타고난 어떤 유전적인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성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기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. 성격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물적인 특성 또는 그런 심리적인 특성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가, 이 전체를 다 합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라고,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 표현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그래서 로맨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경제적인 부유함을 추구해요. 그리고 그게 충족이 되면 정서적으로 상당히 편안함을 느끼는데, 그게 충족이 안 되면 엄청나게 정서적으로 예민해지고 또 상당히 극단적인 정서적인 표현이 되거나, 그 반대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부분을 다 샷다운을 시켜요. 그래가지고 상당히 몸이 건조한 또 다른 특성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거나, 또 대개의 이 로맨티스트의 성향의 사람들이 상당히 소녀적인 감수성이 아주 풍부한 그 감수성 있잖아요. 감수성을 지켜야 합니다. 오랑캐가 쳐들어왔습니다. 그 감수성 아니고 그 감수성. 이 감수성을 지키면서 살고 싶은데 대개는 조직에 있거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걸 유지하기 힘들어요. 그러다 보면 자기의 감성을 다 억누르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나 일에 몰두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신을 해. 그래서 리얼리스트가 되거나 에이전트가 로 모드로 사는, 워컬릭 모드로 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. 대부분 사람들 젊었을 때 연애할 때는 참 감수성이 풍부했어요.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딴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. 딴 사람으로 바뀐 게 아니라 그 감수성을 공유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공감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본인 스스로 다른 성격으로 자기를 살아남기 위해서 변신시킨 거예요. 예, 또 질문. 네. 미켈란젤로는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고요? 로맨티스트냐고요? 로맨티스트일 가능성도 있고요. 아이디얼리스트일 가능성도 있어요.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99% 아이디얼리스트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, 미켈란젤로는 아이디얼리스트보다는 로맨티스트에 훨씬 가까워요. 왜냐하면 미켈란젤로는 놀라운 작품을 했지만은 그 작품이 그 시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것을 추구한 그런 아티스트는 아니거든요. 되게 많은 아티스트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로맨티스트가 많아요. 그리고 글을 잘 쓰시는 분,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글을 쓰시는 분이라든지, 국내에서 에세이로 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끈 분들은 거의 로맨티스트세요.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글을 읽거나 좋아하는 것은 로맨티스트 성향의 글을 좋아하지, 상당히 아이디어가 풍부한 글들은 머리 아파요. 한국 사람들은 머리 쓰는 거 상당히 싫어해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한국 사람들은 땡까땡까 먹고 놀자 이런 게, 우리가 그러잖아요. 위지 동이전에 보면 저 동쪽 나라에 사는 오랑캐들은 먹고 놀고 춤추고 노래하는 걸 좋아하더라. 그게 지금 한류의 기본적인 동인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인간들도 있어요. 예,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아무도 안 웃으니까 저도 참 상당히 명구스럽네요. 나중에 다 잘라주세요, 이거는요. 예.
인간의 특성.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에센스는 로맨티스트 성향이라고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. 실제로는 많은 비율은 리얼리스트가 비율이 많은데 기본적인 에센스는 로맨티스트 성향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기질적으로 다혈질이고 뭐 냄비 건성이고 뭐 이런 이야기는 그것이 그만큼 정서적으로 풍부하다는 거예요. 그리고 정서적으로 그걸 표현하고 즐기고 공유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다이나믹 코리아는 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수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러면 제가 로맨티스트에 대해서 충분히 멋있게 이야기한 거 맞죠? 예.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감수성이 잘 발달되고 공유가 잘 되면 사람들이 상당히 아주 안 먹어도 배가 부르는 그 심리 상태가 되고 먹을 게 없어도 같이 춤추고 놀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먹는 거에 너무 치중을 하게 되면 이 감수성이 따라져요. 얼마니 그거? 에이, 그거 10만 원밖에 안 해. 내 거는 30만 원인데 그래서 더 멋있어. 이렇게 돼버리면요. 진짜 사람들이 느끼는 정서적인 만족감을 취하지를 못해요. 여기서부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삶에 있어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기 시작을 해요. 그러면 아무리 자기가 돈이 많고 아무리 부자라도 그때는 마음속으로 허하고 더 찌질해지는 이 심리 상태로 들어가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. 그러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. 아까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? 예, 좀비. 좀비는 움직이기라도 해요.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부자인 분은 움직이지도 못해. 얼마나 안타까워요. 예. 제가 안타깝다 이야기했지만 얼굴은 안타까운 표정이 아니니까 저도 참 미안하네요. 예. 그래서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일에 있어 완결성을 추구해요. 그런데 제가 지금 돈이 많은데 움직이지 못하는 그분도 로맨티스트의 전형이에요.